자, 수업 들어갈게요. 자, 교재 107페이지 가보시면 일단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종합이원보장의 복분자 상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원보장 방식은 종합이원인가 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우리가 복분자 가입 형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수학 시기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복분자를 많이 이렇게 구입해서 드셨잖아요. 그래서 복분자 보험은 역시 지금 가입해, 지금 가입해요. 그래서 자, 2020년도를 먼저 연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2020년 11월 달에 우리가 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분자를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자, 이때 여기가 6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6월 1일부터 우리는 복분자를 뭐 하게 되냐면, 수확을 하는 거예요. 수확을. 그리고 나서 수확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수확 종료 시점이, 자, 이 수확 종료 시점을 제가 줄여서 수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수확 종료 시점은 언제냐면 6월 20일이에요. 자, 이 숫자를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수확하기 전, 즉 수확 우리가 개시 전이라고 표현하겠잖아요. 수확 개시 전은 결론은 언제까지냐면 5월 31일까지죠. 아직 수확을 안 하기 시작. 즉 수확 개시 전이 5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수확을 하기 시작한 날짜는 6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6월 20일까지다. 이렇게 정리 크게. 그럼 결론은 어때요? 복분자는 우리가 지금 가입을 해서 언제 수확하는? 다음 연도에 수확하는 복분자를 대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험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 즉 이때 있잖아요. 6월 1일이나 또는 6월 20일을 결론은 다 내년 2021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 목적물에서 애들은 이듬해 수확하는 복분자가 보험의 목적물이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이 연상을 합니다. 지금이 이제 겨울철이에요. 복분자 나무들 연상을 해보시면 겨울철인데 이 복분자가 중간에 어때요? 죽는단 말이에요. 즉 고사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복분자들이. 우리 복분자 나무는 크기가 크지 않잖아요. 죽을 염려가 굉장히 많아, 애들은. 그래서 중간에 어때요? 이 복분자가 약 65% 이상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농가는 이 복분자에 대해서 경작을 포기할 거 아니에요. 즉, 경작을 얘가 몇 퍼센트 이상이? 65% 이상이 고사를 하게 되면 우리 농가는 경작을 결국에는 포기를 해요. 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 그럼 경작을 포기하게 되면 이때 계약자는 여기까지 나는 경작을 포기하는 대신에 보험금을 좀 주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경작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이 보험금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작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을 좀 주세요. 그 돈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작불능 보험금이라고 그래요. 예, 복분자에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과수에서는 없었잖아요. 즉 포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본 과수에는 아직까지는 이 경작불능 보험금이 없었어.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과수 중에서요 유일하게 중간에 65% 이상이 고사하여서 경작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계약자한테 드릴 수 있는 보험금이 하나 있는데 그 보험금을 갖다가 우리는 경작불능 보험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수 중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이 복분자 품목에 있더라. 일단 이거 하나 정리. 우리 과수 중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차후에 배울 밭작물이라든가 논작물에는 이 경작불능 보험금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즉 우리 논작물, 밭작물에만 있는 이 경작불능 보험금이 유일하게 과수 중에서 복분자에 하나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경작불능 보험금이 있더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 11월 달
이 11월 달 갖다가 우리는 뭐라 표냐면 계약을, 즉 보험 계약을 체결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 시작은 항상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보장을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 복분자는 그럼 이때 계약 체결 24시부터 언제까지? 다음 연도, 이듬해 내년 2021년 언제까지요? 5월 31일까지. 그러면 이 5월 31일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수확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5월 31일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 개시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5월 31일을. 그리고 방금 제가 6월 1일부터 수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6월 1일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슨 날이라고 표현하냐면 수확을 시작한 날이죠. 그래서 그 6월 1일 갖다가 다른 말로 수확 개시 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6월 1일. 즉 수확을 시작한 날이야. 그러면 수확 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날짜를 하자면 6월 1일부터 우리는 수확 개시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수확 개시를 시작한 날은 6월 1일이다. 자, 그리고 나서 방금 6월 20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수확을 종료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크게 단계를 일단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자, 5월 31일까지 이전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수확 개시 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5월 31일까지를. 그리고 방금 말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수확 개시 후.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일단 얘는. 자, 그럼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 우리가 보장 방식에 있어서 수확 개시 전까지는 무슨 방식이냐 했더니 종합위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보장이. 그럼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위험을 다 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에 있어서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초수해, 화재를 보장해 주더라. 종합적으로 다 보장해 주더라.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그리고 수확이 시작된 이 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 날은 종합위험 방식이 아니라 이때는 무슨 방식으로 넘어가 버리냐면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종합위험 방식이 아닙니다. 6월 1일부터는. 그럼 특정위험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특정한 위험만 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특정한 위험이 뭐냐? 딱 세 가지만 보장을 해줘. 그 세 가지 보장이 태풍, 강풍, 우박만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군자가 언제 사고 났냐에 따라서 보상하는 재해가 달라지겠잖아요. 즉 예를 들자면 5월 20일 날 냉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보상을 해주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7월 30일 날 뭘로 인해서 할까요? 태풍, 우박, 강풍. 그래서 그때도 그때는 냉해는 아니겠죠? 그때는 한 해. 자, 한 해로 인해서 보상이 피해가 발생했다. 그때는 보상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보상하는 손해가 딱 세 가지야. 태풍, 강풍, 우마마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5월 30 이전까지는 종합위험 방식,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를 다 보상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다시 두 단계로 제가 분류를 해봅니다. 어떻게?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후로 일단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수확 개시 전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뭐예요? 5월 30일 이전이잖아요. 해서 얘를 갖다가 달리 5월 30일 이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확 개시 이후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6월 1일 이후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수확 개시 전은 방금 보상하는 손해를 갖다가 우리는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금방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럼 이때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확 개시 이후는 무슨 방식으로 넘어간다?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보장은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과 강풍과 우박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준다. 일단 이렇게 크게 정리. 자, 그 다음에 보험의 시기와 종기에 있어서 보험 시기 종기. 당연히 이때 보험 시기는 언제까지겠습니까? 당연히 방금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해서 애가 언제? 2020년 11월 달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예요? 보험 종기는 이때 수학 개시전은 이듬해 다음 연도니까 이듬해 5월 31일. 그리고 자, 이때 보험 시작은 수학 개시 시작은 언제부터? 역시 여기도 무슨 해예요? 이듬해죠. 이듬해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수학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복분자에 대해서. 복분자 나무가 아니에요. 자, 복분자 나무는 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복분자는. 복분자 과일에 대해서. 그래서 복분자를 갖다 우리는 과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무 보장이 아니죠, 지금. 복분자 과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과실 보장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보험의 시기와 종기를 논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실 보장은 두 단계로 나눈다. 근데 그 두 단계가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이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수학 개시 전은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장을 하고 수학 개시 이후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두 단계로 나누더라. 그러면 수학 개시 전은 이듬해 5월 30일 이전까지를 우리는 수학 개시 전이라고 표현하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수학 중이다. 이렇게 정리.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복분자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복분자 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복분자요. 자, 여러분이 시골에서 복분자 나무 한번 생각해봐요. 복분자. 자, 복분자는 어때요? 이렇게 큰 가지들. 가지들이 막 이렇게 있죠. 그죠? 복분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가지들. 그리고 여기에서 어때요? 여기에서 복분자가 이렇게 막 열리죠. 그죠? 복분자 연상을 한번 해봐요. 아니면 이미지를 보시든가.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분자가 열리는 가지들 있죠. 엄마 가지죠. 엄마 가지 애들이. 애들이 아이들 가지고 이 밑에 결과지. 그자, 이 엄마 가지잖아요. 얘가 엄마 가지.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결과지가 나오기 때문에 해서 얘를 갖다가 영어를 갖다가 복분자는 얘를 결과모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 가지. 복분자가 열리는 엄마 가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결과지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모지라고 해요. 결과모지. 그럼 얘는 갖다가 결과모지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즉 다시 말해서 결과모지가 총 7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럼 뭐 이 결과모지가 뭘로 인해서? 냉해로 인해서 결과모지가 하나, 둘, 3개가 죽었어요. 아, 이 7개를 가지고 자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모지가 총 7개잖아요. 그 7개 중에서 뭘로 인해서? 냉해로 인해서 고사를 했어요. 냉해로 인해서 고사를 했는데 몇 개가 고사했냐 봤더니 3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하나 또 역시 얘도 고사를 했어. 근데 얘는 자 4번 이 4번에 해당하는 것도 고사를 했는데 얘는 뭘로 인해서 고사를 했느냐?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를 한 거예요. 병충해로. 근데 방금 우리가 보상하는 손에 있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보상을 하지만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해서 4번 가지도 결과모지도 고사는 했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고사했잖아요. 그래서 4번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 4번을 갖다가 고사하긴 했는데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로 고사를 했잖아요. 걔를 갖다가 우리는 미보상, 보상하지 않아요. 미보상 죽었어요. 근데 그 끝다리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결과모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병충해로 인해서 죽은 가지 얘를 갖다가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 그럼 방금 얘는 뭡니까?
지금 보상하는 제로, 냉이를 주었잖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말 뭘로 표현해요? 그냥 고사, 결과, 모지. 얘는 보상하지 않는 결과, 모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세 개는 살아있어요. 지금 안 죽었어. 얘는. 그럼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갖다가 영어를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제 살아있구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즉, 다시 말해서 5번, 6번, 7번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살아있어. 안 죽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살아있는 결과, 모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포도 같은 데는 수확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수확량.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했다. 그러면 조사 수확량 이렇게 용어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모두 다 결과모지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과모지. 여러분 복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복분자는 어때요? 우리가 수확하면서 걔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물러져 버리잖아요. 물러져 버리고 워낙 복분자 그 알맹이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어때요? 착화수 조사를 할 수 없고 또 복분자 나무에서 우리가 전부 수확해서 수확량 측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분자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복분자의 pH를 결론은 이 가지로 우리가 pH를 산정하는 거예요. 가지가 몇 개 죽었느냐 그걸로 우리가 이제 pH를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분자에서는 이 결과모지가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영어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7개 전체 우리 과수원에 복분자는 평균적으로 애들이 7개 정도 결과모지가 나와. 그럼 이 7개를 갖다가 우리는 평균적으로 우리 집에 결과모지의 개수잖아요. 얘를 갖다가 우리는 다른 과수에서는 평년 수확량 영어를 썼죠. 그럼 대신에 그러면 얘는 갖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평년 결과모지수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평년 수확량을 대신에 평년 결과모지수. 그럼 또 역시 표준 수확량 대신에 똑같이 표준 결과모지수. 다시 결과모지수만 다 붙이면 돼. 평년 수확량 대신에 평년 결과모지수. 표준 수확량 대신에 표준 결과모지수.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집에 수확량 측정을 갖다가 우리는 조사 수확량이라고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 수확량 대신에 자, 올해 우리 집에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몇 개나 됐을까? 우리 집에 결과모지수가 몇 개 됐을까? 그러면 걔를 갖다가 조사 수확량 영어를 썼는데 대신에 여기에서는 뭐라고? 실제 결과모지수. 실제 결과모지수. 우리 집에 전체 살아있는 것들. 실제 결과모지수란 용어를 써요. 실제 결과모지수. 자, 용어. 자, 우리 집에 수확량, 즉 평년 수확량 대신에 평년 결과모지수. 표준 수확량 대신에 표준 결과모지수. 조사 수확량 대신에 실제 결과모지수. 영어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요 수확하기 이전까지 자, 여러분이 복분자가 맨 처음에 꽃이 피죠. 복분자가 자, 꽃이 핍니다. 우리가 보통 3월달, 4월달 꽃이 피죠. 그럼 그 꽃이 어때요? 꽃이 수정이 되어서 결국에는 복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즉, 이 시기에는 지금 현재 무슨 시기냐면 우리가 복분자에 있어서 수정 시기야. 그럼 수정이 잘 돼야 결론은 복분자 결실이 높겠죠.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는 방금 전 무슨 시기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이때는 수확시기야, 수확시기. 수확시기. 그럼 수정, 다시 말해서 그 꽃이 있잖아요. 자, 이때 꽃이, 우리 집에 복분자가 꽃이 10,000개였어. 이 10,000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화수라고 했잖아, 개화수. 그러면 이 개화수가 100% 다 수정이 돼버리면 열매가 될 거 아니에요? 100%. 그러면 이 꽃이 어때요? 냉해. 이 꽃이 지금 폈는데 냉해 피해를 입어버렸어. 그럼 그 꽃이 전체 100% 결실이 안 되겠죠. 열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냉해로 인해서 그 꽃이 피해를 봐서 열매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 용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표냐면 수정이 불량되었다 이렇게 영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즉 수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냉해로 인해서 개화된 꽃이 수정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에 나중에 어때요?
복분자의 개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복분자는 어때요? 이 수확량 측정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뭘로? 이 결과 모지 pL로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요. 자, 이렇게 결과 모지가 총 7개가 있는데요. 언제? 자, 4월 20일 날 무슨 피해? 냉해가 발생한 거예요. 자, 냉해가 발생을 해서 이 개화된 꽃에 영향을 줘버렸어. 즉, 수정이 안 되게끔 영향을 줘버렸단 말이야. 그럼 피해를 입었죠. 자, 피해를 입었는데 방금처럼 몇 개가 우리 집에 지금 현재 개화된 꽃이 10,000개가 있었는데 몇 개가요? 5,000개가 피해를 입었어. 뭘로 인해서? 냉해로. 그럼 여기서 몇 퍼센트 피해를 입어버렸냐면 50% 실질적으로 열매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열매로 피해를 구하지 않아. 그럼 이 열매만큼을 갖다가 우리가 이 가지가 죽은 걸로 봐준단 말이야. 가지가 죽은 걸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지금 현재 애들은 이제 다 죽어버렸으니까, 다시 말해 총 7개 중에 4개는 죽어버렸으니까 이것은 일단은 빼야 돼요. 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이 50%만큼 지금 꽃에 피해를 줘버렸잖아요. 그 50%만큼을 갖다 어디다 적용을 해주냐면 이 살아있는, 여기에 살아있는 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에. 이 살아있는 꽃들이 죽은 걸로 우리는 피해 계산을 해서 결론은 이 가지가 죽은 걸로 정리를 해줘야 돼. 가지가. 그러면 이 가지가 죽은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가지를 갖다 우리는 영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 수정이 불량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환산시켰잖아요. 그걸 갖다가 수정불란 환산 고사 결과 모지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뭐가요? 지금 꽃들이.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과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을 갖다 우리가 피해로 인정을 잡아줘야 되죠. 그럼 피해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뭘로? 이 가지가 죽은 걸로 봐줘야 돼요. 가지가. 그럼 그 가지로 우리가 몇 퍼센트를 줄 거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계산해냈어. 그럼 그 가지를 갖다가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 수정불란 환산 고사 결과모지라는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를. 자, 이때는 그러면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는 지금 수정식이기 때문에 이 용어는 언제가 나오냐면 수학 개시 전에 나와. 이 용어는. 수학 개시 전에. 자, 그러면 반대로요. 자, 이 수학 시기 때. 자, 수학 시기 때 언제? 수학 시기니까 8월 20일 날 뭘로 인해서? 자, 태풍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야. 8월 20일 날. 6월이 아니죠. 뭐야? 자, 죄송해요. 자, 6월, 그러면 6월 10일 날. 자, 6월 10일 날 태풍으로 사고가 났어. 6월 10일 날. 그러면 지금 수학이 지났죠? 그럼 나머지 잔여 기간은 지금 현재 6월 11일부터 해서 어때요? 6월 20일까지 우리는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수학을 해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 자, 이 시기, 이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수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이미 수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봐. 이 시기, 여기, 이 사고 난 날. 사고 나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갖다 우리 이제 잔여 수학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수학해야 할 거. 즉, 잔여 수학에서 실질적으로 봤더니 이때 잔여 수학이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50% 앞으로 우리는 더 수학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 나머지 수학량 조사, 나머지 수학할 수 있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자면 30%는 충분히 수학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몇 퍼센트가 피해를 봤습니까? 20%가 피해를 본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6월 10일에 사고가 났는데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학할 걸 조사를 해봤더니 50% 우리는 앞으로도 수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50% 중에서 30%는 피해를 안 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본 것은 20%였어요. 그러면 이 20%를 갖다가 우리가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학이 떨어진 거잖아. 이때는 수학식이니까. 그럼 그 20%만큼을 또 역시 이 결과 모지가 죽은 걸로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죽은 걸로 계산한 그 가지를 갖다가 수학식에는 영어를 갖다가 뭐라 표현하냐?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라는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 모지 영어를 정리 먼저 하는 거예요. 수학 시기 때는 우리가 이 가지가 죽은 걸로,
즉 열매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열매 피해 본 만큼을 가지가 죽었다고 우리가 보는데 그 용어를 갖다가 수확감소 환산고사 결과모지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는 수정 시기이기 때문에 수정 시점에서 열매가 피해를 봤다. 그때는 우리가 역시 가지로 죽은 걸로 봐주는데 그 가지로 환산시킨 그 결과모지를 갖다가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모지라는 용어를 쓰더라. 여기까지 정리. 일단 용어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107페이지 일단 하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복분자를 봐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먼저 봐봐요. 일단 복분자는 지금 가입을 해서 다음 연도 복분자가 봄의 목적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가보시면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 수확하는 복분자가 보험의 목적물이다 해서 2021년도에 수확하는 복분자가 보험의 목적물이더라. 일단 이듬해 수확하더라. 그래서 2020년도에 보험 가입해서 언제 끝난다? 2021년도에 보험이 끝나더라. 이듬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보상하는 손해를 갖다가 두 단계로 나누라겠죠. 즉, 수확 개시 이전하고 수확 개시 이후로 나누는데, 수확 개시 이전은 우리가 이듬해 2021년 5월 31일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확 개시 이전 해서 이듬해 5월 31일 이전까지 그때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즉 종합위험 방식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자 6월 1일 이후를 갖다 우리는 수확 개시 이후로 표현하는데 이때 보상하는 손해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서 강풍, 태풍, 우박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더라.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때 용어 정리에 있어서 자, 우박은 알 수가 있고요. 자, 특히 강풍의 크기가 반드시 초당 14m 이상만 이때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때 사고가요. 5월 20일 날 뭘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즉 강풍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는 태풍의 크기, 강풍의 크기가 필요치 않나요? 이때는 초당 12m여도 어쩐다? 보상해준다고요. 그러나 이때 6월 1일 이후부터는 6월 10일 이때 태풍이 났다. 사고가 났다. 이때는 반드시 초당 얼마가 14m 이상의 크기가 발생해야만이 보상을 해주더라. 해서 우리가 종합위험 방식일 때 강풍의 크기는 구렵지 않습니다. 그냥 강한 바람이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특정 위험 방식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초당 14m 이상의 크기가 발생해야만이 보상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특정일 때는 초당 14m가 중요하고요. 자, 반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가 암기를 개수, 재병, 땜하, 기 첫 글자만 따서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107페이지에 가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5월 31일 이전은 수확기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있어서 수확기는 빠지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봐보시면 개수에서 숫자가 빠졌잖아요. 수확기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시는 없어. 대신에 뒷장에 가보시면 수확기 때는 수확기이니까 그 2번에 뭐가 나왔어요?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차이점이 있다면, 즉 수확기 이전과 수확기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차이점은 2번이 수확기 이전에는 없고 수확기 이후에는 당연히 들어있겠잖아요. 차이점. 5월 31일 이전은 지금 현재 수확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개수, 재병, 땜하, 기기 이렇게 암기를 하시되 수확기에 발생한 것은 수확기 이후에만 있다는 거. 수확기 이전이니까 없더라. 차이점.